아직 기말까지는 한 달 반 이상 혹은 한 달 이상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아직은 시간이 많고 기말고사가 다 되어가면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행평가가 치러지는 이 순간도 진도는 나가고 있고 이 진도라는 게 기말고사 시험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치기 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착각에 대해서 결국은 이러한 착각 때문에 중간고사 때 성적이 낮았던 그 이유, 그 패턴을 또다시 기말고사에 반복되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착각들을 지금 바로 수정해서 조금씩 메워나가면 확실히 다른 결과가 생기니까 오늘 이 착각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바로 수정, 변경,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이 바로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즌이 시작이 됩니까? 마음이 풀리는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이 마음이 풀림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수행평가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수행지옥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많은 학생들이 아직 기말까지는 한 달 반 이상 혹은 한 달 이상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아직은 시간이 많고 기말고사가 다 되어가면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행평가가 치러지는 이 순간도 진도는 나가고 있고 이 진도라는 게 기말고사 시험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쭉쭉쭉쭉 밀리고 있다라는 거. 중간고사 때 정말 정독해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서 1회독을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중위권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는 아이들 대부분 다 1회독을 못하고 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죠.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수행평가하면 바쁘죠. 그런데 기말고사는 할 것들이 더 많죠. 공부량이 중간고사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일 복습, 매일매일 복습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이다. 상위권을 한번 보세요. 왜 매일매일 그렇게 혼자 순공하고 있는지, 혼자 왜 매일 복습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대 많이 남은 게 아니니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서 수행평가 알차게 챙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준비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두 번째는 바로 중간고사 때 해봤으니까 이제 기말은 잘할 수 있겠지. 물론 중간고사 때 해봤죠. 그런데 중간고사의 성적이 좋았거나 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기말고사에 실천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은 중간고사 때 해봤으니까 그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말고사 때는 미리 해야지. 기말에는 이렇게 해야지. 기말에는 좀 더 잘 외워야지. 좀 더 잘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기간이 되면 또 반복하곤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랬고 과거에 수정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생각만 했는 것만으로 기말고사 때 무언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중간고사 때 무언가 느끼는 게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바꿔야 됩니다. 미루면은 또 똑같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세 번째는 서술형 평가를 감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서술형 평가는 단순히 열심히 쓰면 된다. 단순히 숙제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객관식에 우리가 정답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 정답을 본인이 적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핵심 혹은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는 확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그 다음에 분량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거에 맞춰서 본인이 정말 제대로 써내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어떤 본문에 나온 어떤 단어들을 조합해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해서 써내면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감으로 써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써내야 됩니다. 중간기말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약간은 그래도 우리 1번은 아니고 4, 5번도 아니고 2, 3번 중에 고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술형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온전히 본인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그 특정 과목에 대한 역량,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도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으로 치는 게 수행평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단원에서 이 시험 범위 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 번 써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감으로 써야지 안 써보고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는 그 착각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틀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도 계산 실수로 틀렸다면 문제만 많이 풀면 계속해서 이런 계산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혹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혹은 특정한 영역, 특정한 개념이 좀 약하다. 근데 문제 많이 풀면 그게 메꿔지지 않을까,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일부 정말 극소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량이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 소리입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은 정말 공부량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성적이 좀 안 나오고 매번 이 공부하는 게 좀 힘든지 이 원인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이유, 내가 약한 곳 이 부분을 분명히 처리를 하고 변화를 줘야지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나 혹은 결과로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된다? 스마트하게 공부량을 늘려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앉아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이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까지 한 중위권 정도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죠. 왜? 하위권, 중하위권은 아예 공부를 안 하거나 거의 공부를 안 하니까 단순히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 중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중위권 이상을 원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수업은 대충 듣고요. 학원이나 쪽집게 이런 곳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든 누가 출제하죠?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있으면요. 저도 교직 생활을 12년 이상 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아무리 시험 문제를 감추려고 해도 무언가 강조하게 되고 이건 시험 문제다, 이건 안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좀 어려운 개념들. 근데 이거는 분량으로 치면 교과서에서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변별이 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왜 프린트를 만들어주고 왜 거기에 또 다른 예문을 주고 왜 또 다른 추가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해줍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교재에 있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신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뭐 쪽집게니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1번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학원이나 혹은 어떤 사이트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할수록 성적은 낮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교 1등부터 전교 한 30등 반에서 한 1등에서 3등까지 친구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여를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정말 초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튼 짓을 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 세상이에요.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6번째는 바로 시험 한 2주, 3주 전부터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 준비 기간이 아닐 때 상위권과 최상위권, 물론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아이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좀 더 무게를 주는 과목, 좀 많이 약한 과목은 당연히 보충을 하고 혹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 학원을 다닐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일 복습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배웠던 국영수 정도, 과목은 아이들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국영수, 과사 이렇게 5과목은 그날 수업한 것들을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 혹은 학교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수업을 들었으면 바로 복습을 합니다. 즉 수업을 들은 직후에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다지는, 그리고 암기를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진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그런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잘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무조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한 2주, 3주 정도 전이 되었을 때 다른 중위권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 범위를 한번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1회독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인 것이죠. 이미 이해를 제대로 한 상태이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한 2, 3주쯤 되어서 이미 대부분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보는 것, 즉 2회독이 되겠죠. 2회독부터는 속도가 팍팍팍 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상위권, 중위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래 기말고사 한 3주 전, 2주 전쯤 되었으니 이제 각 잡고 플래너를 짜서 시험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중간고사 직후부터 진도를 나갔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 되었거든요. 혹은 중간고사라면 학기 초 완전 그 시작 지점에 했던 수업들부터 그 초반 부분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다 잊고 머릿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교과서든 부교재든 혹은 프린트물이든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꽤나 많이 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시험 2, 3주 전에 전 과목을 다 한다. 기말고사는 국영수 과사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도가 좀 더 나느냐? 그러니까 당일 복습, 매일 복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 한 2, 3주쯤부터는 속도감 있게 이제 정리,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 정말 파고들고 이제 정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되려면 당일 복습이 필수적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전교 1등은 이미 한 100m밖에 남지 않아서 900m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칙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900m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어떻다? 그냥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 기간에 아무리 정말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900m 앞에서 시작하는데 혹은 800m 앞에서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전교 1등은 설렁설렁 가도 한 100m, 200m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도착 지점에 빨리 도달하고 제대로 좋은 결과로서 이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7번째는 바로 암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공부의 완성은 무엇이다? 암기다. 암기 안 하는 아이들 최상위권, 상위권이 되기 힘듭니다. 암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는 전 과목을 다 두고 보더라도 수학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암기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있더라 하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는 본문 암기, 프린트물을 다 그냥 싹 다 외워버리면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시험을 말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7, 80점 이상은 기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3, 고1, 2, 3 이제 학년이 서서히 올라갈수록 암기만으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잘 없어집니다. 암기로 완성이 되는 건 맞으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운 상태에서 응용, 적용하는 문제가 1, 2, 3등급을 가리는 그런 변별 문제로 전부 다 쏟아지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급한 대로 일단은 좀 외우고 보자. 이게 정말 위험한 공부 방법이다. 중1, 2 때 이게 몇 번 통했다고 해서 중3부터 고3까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술형에서 탈탈 털리게 되고요.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당연히 쉬운 문제들은 좀 맞출 수도 있죠. 하지만 난이도 중상 이상부터의 그런 문항들은 당연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점, 거의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 꼭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말 전 제일 위험한 착각 그 8번째 마지막은 이번에는 마음을 먹었으니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 착각입니다. 마음은 전교 꼴찌도 먹긴 먹습니다. 중위권도 마음을 먹고요. 전교 1등도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 거 물론 좀 중요하긴 하죠. 마음을 먹어야 공부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바짝 열심히 일을 해서 서울에 빌딩을 하나 사보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뉴욕에 있는 100층 이상이 되는 건물을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떤 빌딩을 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실력과 돈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은 방법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과 실천과 시간을 넣어야 됩니다.
공부에는 당연히 무엇이 따른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이 설렁설렁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교 1등도 엉덩이에 종기 납니다. 뾰루지 납니다. 짜면서 아픕니다. 반에서 1등도 연애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남들처럼 다 쇼츠 보고 싶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걸 참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이런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좋은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먹습니다. 진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는 성실성과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전직 교사로서 반에 있는 아이들을 쭉 보면 어떤 아이들은 공부머리가 좀 더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머리가 좀 더 없어서 좀 더 돌아가는 아이들, 바로바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 분명히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물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돌아가긴 하지만 성실하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착각의 오류들을 일상에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한다라는 것. 전교 꼴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지요. 하지만 정말 1점이 오르든 5점이 오르는 아이는 뭔가 방법의 변화가 있었던 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감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혹은 질문이나 고민 그리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댓글에 마구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고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조언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